오늘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담화가 있었던 날에 또 한성주 대표님을 찾아뵙습니다. 조국의 암울한 이 현실에 한성주 장군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셨죠. 반성한다고 하는 내용과 조사를 받겠다. 그 다음에 처벌을 감당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하신 사과 내용이었다고 보여지고 조선일보는 오늘 여기다 못 다뤘죠. 내일 다뤄질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거국 중립 내각 해보겠다. 야당은 거부하고 나섰죠. 김병준이는 100% 총리 권한 행사해 개각 등 모든 것 야와 협의할 것. 야 3당은 인준 거부 불변. 박 대통령 이르면 오늘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교과서 침몰시키려고 당신이 들어왔는가 해서 저는 계급장을 종북이라는 계급장을 이마에다가 붙여드렸습니다. 이제 이 양반이 국정교과서까지 이제 물 건너가게 하면 이 양반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울 때 이 나라를 구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종북 간첩의 사주를 받아 종북 간첩의 사관으로 쓰여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그대로 두고 가겠다라고 하는 종북 간첩의 핵심 세력으로 저희들은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새 비서실장엔 DJ맨 한광옥 씨가 들어왔습니다. 정무수석엔 허원재 전 방통위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방송통신도 지금 1570명 간첩단을 이끌고 가는 간첩들의 이 소굴이 되었습니다. 방통대신. 그럼요. 그래서 어마어마. 지금 종북 간첩단이 박근혜 대통령 주위로 포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 인사풀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최순실이 물러나고 그다음에 3인방이 물러났는데도 또 종북 간첩 이 이런 종북 간첩 스타일에. 이 인선의 인사풀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박지원 세력이고 이 끈아풀이 이제 24명의 이 간첩단 청와대 라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자, 박 대통령 검찰 조사 받을 듯 받겠다고 오늘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건 아닙니다. 검찰, 법무장관, 총리 후보자 모두 필요하다면 대통령 수사 가능, 청와대도 회피할 이유 없다 해서 오늘 검찰 수사 받겠다라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문고리 3인방 없는 첫 비서진 DJ맨에게 소통 열쇠를 맡겼다. 그래서 간첩 DJ라고 썼습니다. 이 양반이 간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DJ는 간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광옥 민의 전달 통로 될 것이다. 두 대통령 보좌 맡게 된 첫 실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박근혜 캠프 특보로 정치 입문한 진박, 이게 허원재라고 하는 신임 정무수석이 그렇답니다. 경향신문, 이 종북 간첩의 신문이죠. SBS, 종북 간첩의 SBS죠. 거친 언론인 출신. 그래서 언론인의 이 대빵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은 종북 아니면 간첩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또 SBS 출신 이남기, 김성우에 이어 정무 허원재 홍보 배성에 입성했다. 최근 홍보수석 5명 중 4명이 SBS에다. 그런데 문제는 SBS를 누가 장악했죠? 박지원이가 장악했죠. 네. 이 박지원이가 이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도구만요. 2000년도 6월 13일 14, 15 김대중 간첩이 북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세 차례나 SBS가 연천에 있는 땅굴은 진짜 남친 땅굴이고 인공 땅굴이다. 정부, 국방부 이 반역의 집단들이 이것을 이제 자연동굴이라고 하는데 아닌다. 거기에 파갖고 이 징을 놓고서 판 자국이 남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보면 북에서 남쪽으로 판 땅굴이다. 이걸 밝힌 데가 이제 SBS입니다. 이 애국심을 갖고 그 일을 했죠. 그랬을 때 SBS의 회장을 불러다가 들고 편자가 누구라고요? 박지원이라고. 일베 저장소에 11월 2일 날 올린 김정은 똥꼬라고 하는 사람이 올린 SBS 윤세영 전 회장 박지원에게 불려가서 개 패듯이 맞고
무릎 꿇고 빌고 김대중 정권에서 겨우 살아남았다. 그래서 윤세영 전 회장에 관한 겁니다. 김대중 종북 정권의 박지원, 간첩 정권의 박지원은 모든 언론사를 뇌물로 또는 협박으로 접수를 했다. 지금도 박지원의 비위를 거스르는 방송 언론은 좌편향된 종북 성향의 방송 언론 노조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종북 기자들이 방송 언론에 일제히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특히 SBS 방송국 윤세영 회장은 연천군 백학면 9mm 남침 땅굴을 이게 2000년도입니다. 6월 달입니다. 방송 보도한 후 박지원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야구 빼트로 맞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굴욕을 당했다. 당시 박지원은 대우그룹 김우중을 예로 들면서 SBS를 공중 해체시키겠다는 소리에 비굴하게 수많은 SBS 방송국 직원들이 실직을 걱정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SBS가 네. 윤세영 회장을 야구 방망이로 개패듯이 팬 그 당시 박지원 간첩 문광부 장관이죠. 이 박지원 간첩에 의해서 이제 완벽하게 간첩의 세력으로 들어선 것이 여기입니다. 따라서 이 간첩의 세력에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는 이 루트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이게 박지원 이 인사풀에서 계속 한강옥이가 들어가고 또 김병준이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SBS는 그 홍해선 때도 장군님이 다우징 뭐 홍해선 그걸로 그렇죠. 엮었잖아요. SBS 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럼 SBS가 그 간첩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네. 왜 박지원에게 윤병세 회장이 가서 그런 일이 얻어맞고서 있거든요. 윤세영. 완전히 이제는 윤세영 거기에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간첩 DJ, 간첩 노무현의 세력 5천만이 지켜본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너무 현실입니다. 걱정이네요. 김병준 국정교과서 사드 반대 소신 총리대도 포기 안 할 것. 이 개떡 같은 얘기를 반대했군요, 이분이. 아니 이 개떡 같은 얘기를 이 종북단의 핵심으로 보여지는 김병준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사드를 반대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뽑았죠?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저 박근혜의 이 패착이 또 제2라운드 패착 최순실을 갖다가 앉힌 이 패착이 이제는 김병준 패착으로 이어집니다. 한광옥 씨는 또 지켜보겠지만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정교과서 사드 반대 소신 충리돼도 포기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놈을 왜 안 그러니까 칩니까? 왜 안 쳤냐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돌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드 반대하면은 이게 미국과의 한미 동맹이 깨지고 중국 편에 가서 붙겠다는 놈을 여기다 갖다 놨습니까? 그다음에 이 국정교과서 종북 간첩단이 쓴 걸 저걸 또 그대로 종북 간첩단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놈을 총리 대신에 안 칩니까? 이게 무슨 개 같은 짓입니까? 그러네. 지금 보니까 왜 이러죠? 박근혜 대통령 주변이. 왜 수락했나? 냉장고 잠시만 꺼져도 음식 상해. 국가도 마찬가지. 대통령 문제, 수사조사 가능, 당적이 국정 발목 잡을 땐 탈당거리, 노무현 정신. 뭔 놈의 노무현 정신이냐 이 간첩을 총리직 수락, 노정신 부합, 국정 중단 안 된다 했을 것. 인준안 통과, 야외 이해 구하겠다. 그래도 못 받아들인다면 수용하고 물러나겠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다음 수순은 대국민 사과 오늘 사과했습니다. 네. 진정성 어린 사과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박 대통령 총리 후보자 야외 사전 통보하려 했다. 여권 인사 통보 못한 건 사고였다. 발표 1, 2시간 전 알리려 했는데 참모들 국회 출석하느라 못 챙겼다. 대통령도 깜빡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큰일이네요. 야 김병준 명예 더럽히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 무슨 그래서 명예가 추미애 있었나요? 간첩과 우병호입니까? 네, 우병우. 이 간첩 종북들이 또 우상호. 그다음에 여기는 박지원 간첩과 이 안철수 종북이 이 종북과 간첩의 당이 이제 이렇게 뒤틀고 있습니다. 안봉근 장 차관의 대면 보고 가로막고 정호성 청 인사위 들어와 간섭했다. 이거는 뭐 대면 보고 가로막았다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보고 안 받겠다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안봉근의 잘못인지 정호성이 청 인사위 들어와 간섭했다. 그래서 요 간첩 두 마리가 지금 인사를 다 좌지우지한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검찰들 안봉근 정호성 잘 조사하시고 이 박지원과의 커넥션을 밝혀내야 됩니다. 네. 다 그걸 밝혀야 되겠습니다. 여야 비박 비문 한배 타나 정병국 박영선 등 비공개 회동하고 있다. 비상시 국회의 모임 계속키로 했다. 그래서 비박과 비문이 이제 이 박지원 세력과 안철수 세력과 합치는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의원 30여 명, 박 대통령 하루빨리 퇴진하라 성명했다. 박원순이 민심 안 따르면 파국, 야권 공개적 하야 촉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놈들은 지금 뒤집어 엎겠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뭐 조금만 뭐 하면 그렇게 꼬리를 물고 자, 뒤집어 헌정 엎으려고 초유의 해요. 현직 대통령 수사, 이게 뭘 초유냐. 다, 이명박 씨도, 그 다음에 노무현 씨도 다 수사 받았다. 검찰 일각 방문 조사해야. 그래서 검찰 실무 검토를 착수했다. 대통령 조사 불가피하다. 대통령께서 이제 조사받겠다고 그렇죠, 하셨으니까 하겠다고 했잖아요. 언제 어떻게 조사할까? 그거 알아서 잘 해라. 내일 서울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펼쳐집니다. 학생이 날 전국 주요대 수천 명 정부 규탄 시위를 가졌습니다. MB 당선인 시절 BBK 특검 방문 조사 받았다. 노 전 대통령 현직 때 조사 자청했지만 무산됐다. 현직 대통령 수사 유사 사례는 어떻다. 한미 해병대가 북피난민 수용 첫 훈련을 첫 실시를 했다. 그래서 2016년 호국 합동 상륙 훈련에 참가한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지난 2일 경북 포항 일대에서 북한 피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검문하고 양국 해병대가 북한 피난민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다. 오른쪽 사진은 해병대 장병들이 3일 포항 해안가에서 상륙 훈련을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포항 일대에서 호국 합동 상륙 훈련을 했고 아프가니스탄서 난민 지원 작전 경험 있는 미군 요원 130명도 참가했다. 유사시 북난민 인도적 지원하는 민군 작전 전담부대 첫 편성해서 운영했다. 그다음에 중국 북측의 민생 제재는 신중하겠다고 통보. NHK 소식통 인용을 보도해서 국제사회 석탄 제재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즐거운 소식인가 보죠. 이거는 이제 시카고 컵스입니다. 네. 1908년에 시카고 컵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제 107년 만에, 108년 만에 이제 우승을 한 겁니다. 107.108. 그래서 107번 도전했다가 실패했는데 108번째 108년이 벌써 지난 겁니다. 1908년이니까 이렇게 해서 시카고 컵스가 우승을 했다 하는 보도입니다. 컵스 1승 3패 뒤집으며 1승 3패면 거의 진 겁니다. 한 번만 더 지면은 끝나는데 그것을 내리 3회를 이겨갖고 4승 3패로 뒤집은 겁니다. 이걸 108년 만에 월드시리즈 정상, 지긋지긋한 염소의 저주를 탈출했다. 드라마 같았던 7차전 명승부, 컵스 3점 차로 앞서다 동점을 허용했고 연장 접전 끝에 인디언스를 눌렀다. 결승타 조브리스트 최우수 선수가 됐고 오바마 다들 백악관 한번 와달라라고 초청을 했다. 왜냐하면 시카고 출신이잖아요. 네, 오바마가 시카고 그러니까요. 출신이고 네. 시카고 컵스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5.1 될 현직 대통령 검찰 수사. 검찰이 국가원수의 현직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서면 조사는 사실관계가 다 밝혀진 상황에서 당사자 조사라는 법률적 조건 충족을 위한 요식 행위이다. 그래서 이것이 각오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바로 만나 국정수습 논의를 해라. 그래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3일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기 힘들었다며 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왜 100% 활동을 못해요? 다 아니죠. 박근혜가 거부한 거죠. 이런데도 박 대통령이 끝까지 국회에 총리 청문 요청서를 보내면 여야가 다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야당과 민심에 맞서는 결과가 된다. 개떡이다. 지금 여당하고 거국 내각 구성하자고 왔는데 지들이 먼저 제기해서 그럼 좋다 하자 했더니만 그걸 걷어찬 놈이 야당 아니냐. 그럼 그렇게 좀 써라 이놈들아. 이 간첩 10명의 이 간첩이 17명의 간첩이 앉아있는 조사나. 박 대통령이 이날 새 비서실장의 한광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그 역시 원만한 성품의 정기의 원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김대중 정권 출신은 한 실장, 노무현 정권 출신은 김 내정자를 통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민심을 모르는 것이다 하고 비틀고 있죠. 부동산으로 경기 보양 처음부터 될 일이 아니었다. 자, MPK 아카데미 공교육 살리기 시민연합 광야의 외침 뭐했고 정의행동중앙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반국가교육 7개월 국민연합 이러한 단체들이 합동해서 대통령 하야 주장 세력에 선동당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킵시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힘을 실어주는 광고를 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인 내심의 목적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퇴진일 수 있다. 퇴진일 수가 아니라 그거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면 무정부 상태가 도래하고 무정부 상태가 되면 대한민국의 체제 붕괴로 이어지고 네. 김정은이가 들어온다. 네. 최수진 사건 촛불 시위를 주도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이게 백기환이라고 하는 놈이 끌고 가죠. 간첩 중에 간첩. 해산된 구 통진당 자녀 세력 등 맞습니다. 전국 좌파 간첩 단체들로 구성되었고 그들이 군중을 이끌고 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박지원과 문재인의 금고에서 나오는 네, 박원순이 다 대주잖아요. 박원순과 인터넷에 경찰과 나와 있어. 검찰, 얼마를 맞춘다고. 정부, 사법부, 청와대조차도 야당과 좌파 세력들의 집중적인 공격 앞에 멘탈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 안에 있는 정부 간첩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죠.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이들의 위세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정의를 사수해라. 그래서 11월 12일 날 이제 청와대가 점령당하는 일은 없도록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네, 일주일 국방부 후죠. 장관 한민구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경찰과 협조해서 계엄령 선포되면 바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신은 종북이지만 이제 간첩으로서 지령을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닥 희망을 걸어봅니다. 국민들이여 마음만의 나라 사랑 그만두고 행동하는 애국자가 됩시다. 대한민국 앞에 놓인 체제 위기를 직시하고 애국 활동에 깃발을 듭시다. 누가 잘 썼군요. 찬동합니다. 네. 진짜 참, 오늘은 암울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그냥. 박근혜 대통령님 또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께서 고육지계로 김병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강요를 했던 김병준 씨를 이제 뭘로 앉혔죠? 총리 대신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자는 이제 사드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자를 총리 대신에 앉혀야 되는지 5천만 국민이 참 불쌍합니다. 저도 불쌍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불쌍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DJ 간첩을 도왔던 한광옥 이 사람을 또 비서실장에 앉힙니다. 이것은 이제는 완전히 노무현 간첩단과 김대중 간첩단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내각을 점령하는 그런 꼴을 만들었습니다. 아하, 통제라. 이제 이들이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5천만이 이제 들여다보고 이제 항복하고 김정은 정권을 들여보낼 것인지 만세하면서 김정은이를 이제 대한민국으로 불러들일 것인지 아니면 저 문재인과 추미애와 박지원과 심상정 노회찬이 간첩들을 쳐내고 이제 12만 종북 간첩 세력을 잡아 죽이는 계엄령으로 갈 것인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김병준과 한광옥 씨가 어떤 자세로 박근혜 대통령을 도울지 아니면 감금하고 자기들 천하로 만들지 5천만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대통령님 어디까지나 51.6%는 당신께 5년간 통치를 하라고 대통령직을 맡겼습니다. 맞습니다. 그 안에서 5년 동안의 업다운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도가 60% 올라가고 10% 떨어지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이 헌법 질서와 이 계속성을 당신이 처벌이라고 대통령직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직을 잘 간직하고 한광옥 씨와 김병준이가 들어오더라도 당신이 추구했던 국정교과서 이거 사드 통과시키고 네. 사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것 안 하면 당신은 만고의 역적이 됩니다. 그리고 만고의 이제 노무현 간첩 세력과 김대중 간첩 세력에게 이 대한민국 공화국을 넘겨준 자가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기를 이 밤도 간곡히 건의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오늘은 11월 4일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사과를 하신 그런 날 아닙니까? 담화. 그 담화를 우리는 두 가지 견해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정말 무정부 상태가 아닌 잘 살아보자라고 잘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무슨 반성문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야라고. 하야가 누구의 이름입니까? 대통령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박정희 대통령님은 끝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서예 글씨를 잘 쓰시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울지 마시고 더욱더 대한민국을 위해서 11월 4일을 기억하시고 두 번 다시 사과하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님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땅굴한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님의 시사브리핑 제발 좀 듣고 보십시오. 온통 간첩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준 패착으로 이어집니다. 한광옥 씨는 또 지켜보겠지만 그래서 이게 걱정이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정교과서 사드 반대 소신 충리돼도 포기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놈을 왜 안 그러니까 칩니까? 왜 안 쳤냐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돌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드 반대하면은 이게 미국과의 한미 동맹이 깨지고 중국 편에 가서 붙겠다는 놈을 여기다 갖다 놨습니까? 그다음에 이 국정교과서 종북 간첩단이 쓴 걸 저걸 또 그대로 종북 간첩단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놈을 총리 대신에 안 칩니까? 이게 무슨 개 같은 짓입니까? 그러네. 지금 보니까 왜 이러죠? 박근혜 대통령 자, 주변이. 왜 수락했나? 냉장고 잠시만 꺼져도 음식 상해. 국가도 마찬가지. 대통령 문제, 수사조사 가능, 당적이 국정 발목 잡을 땐 탈당거리, 노무현 정신. 뭔 너무 노무현 정신이냐 이 간첩을 총리직 수락, 노정신 부합, 국정 중단 안 된다 했을 것. 인준안 통과, 야외 이해 구하겠다. 그래도 못 받아들인다면 수용하고 물러나겠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다음 수순은 대국민 사과 오늘 사과했습니다. 네. 진정성 어린 사과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박 대통령 총리 후보자 야외 사전 통보하려 했다. 여권 인사 통보 못한 건 사고였다. 발표 1, 2시간 전 알리려 했는데 참모들 국회 출석하느라 못 챙겼다. 대통령도 깜빡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큰일이네. 야 김병준 명예 더럽히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 무슨 그래서 명예가 추미애 있었나요? 간첩과 우병호입니까? 네, 우병우. 이 간첩 종북들이 또 우상호. 그다음에 여기는 박지원 간첩과 이 안철수 종북이 이 종북과 간첩의 당이 이제 이렇게 뒤틀고 있습니다. 안봉근 장 차관의 대면 보고 가로막고 정호성 청 인사위 들어와 간섭했다. 이거는 뭐 대면 보고 가로막았다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보고 안 받겠다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안봉근의 잘못인지 정호성이 청 인사위 들어와 간섭했다. 그래서 요 간첩 두 마리가 지금 인사를 다 좌지우지한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검찰들 안봉근 정호성 잘 조사하시고 이 박지원과의 커넥션을 밝혀내야 됩니다. 네. 다 그걸 밝혀야 되겠습니다. 여야 비박 비문 한배 타나 정병국 박영선 등 비공개 회동하고 있다. 비상시 국회의 모임 계속키로 했다. 그래서 비박과 비문이 이제 이 박지원 세력과 안철수 세력과 합치는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의원 30여 명 박 대통령 하루빨리 퇴진하라 성명했다. 박원순이 민심 안 따르면 파국, 야권 공개적 하야 촉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놈들은 지금 뒤집어 엎겠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뭐 조금만 뭐 하면 그렇게 꼬리를 물고 자, 뒤집어 헌정 엎으려고 초유의 해요. 현직 대통령 수사 이게 뭘 초유냐? 다 이명박 씨도 그다음에 노무현 씨도 다 수사 받았다. 검찰 일각 방문 조사해야. 그래서 검찰 실무 검토를 착수했다. 대통령 조사 불가피하다. 대통령께서 이제 조사 받겠다고 그렇죠, 하셨으니까 했잖아요. 언제 어떻게 조사할까? 그거 알아서 잘 해라. 내일 서울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펼쳐집니다. 학생이 날 전국 주요대 수천 명 정부규탄 시위를 가졌습니다. MB 당선인 시절 BBK 특검 방문 조사 받았다. 노 전 대통령 현직 때 조사 자청했지만 무산됐다. 현직 대통령 수사 유사 사례는 없다. 한미 해병대가 북피난민 수용 첫 훈련을 첫 실시를 했다. 그래서 2016년 호국 합동 상륙 훈련에 참가한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지난 2일 경북 포항 일대에서 북한 피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검문하고 양국 해병대가 북한 피난민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다. 오른쪽 사진은 해병대 장병들이 3일 포항 해안가에서 상륙 훈련을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포항 일대에서 호국 합동 상륙 훈련을 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 지원 작전 경험 있는 미군 요원 130명도 참가했다.
유사시 북난민 인도적 지원하는 민군작전 전담부대 첫 편성해서 운영했다. 그다음에 중국 북측의 민생 제재에 신중하겠다고 통보. NHK 소식통 인용을 보도해서 국제사회 석탄 제재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즐거운 소식인가 보죠. 이거는 이제 시카고 컵스입니다. 네. 1908년에 시카고 컵스가 월 개패듯이 맞고 무릎 꿇고 빌고 김대중 정권에서 겨우 살아남았다. 그래서 윤세영 전 회장에 관한 겁니다. 김대중 종북 정권의 박지원, 간첩 정권의 박지원은 모든 언론사를 뇌물로 또는 협박으로 접수를 했다. 지금도 박지원의 비위를 거스르는 방송 언론은 좌편향된 종북 성향의 방송 언론 노조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종북 기자들이 방송 언론에 일제히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특히 SBS 방송국 윤세영 회장은 연천군 백항면 9mm 남침 땅굴을 이게 2000년도입니다. 6월달입니다. 방송 보도한 후 박지원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야구 빼뜨려 맞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굴욕을 당했다. 당시 박지원은 대우그룹 김우중을 예로 들면서 SBS를 공중 해체시키겠다는 소리에 비굴하게 수많은 SBS 방송국 직원들이 실직을 걱정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SBS가 네. 윤세영 회장을 야구 방맹이로 개패듯이 팬 그 당시 박지원 간첩 문광부 장관이죠. 이 박지원 간첩에 의해서 이제 완벽하게 간첩의 세력으로 들어선 것이 여기입니다. 따라서 이 간첩의 세력에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는 이 루트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이게 박지원 이 인사풀에서 계속 한강옥이가 들어가고 또 김병준이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SBS는 그 홍해선 때도 장군님이 다우징 뭐 홍해선 그걸로 그렇죠. 엮었잖아요. SBS 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럼 SBS가 그 간첩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네. 왜 박지원에게 윤병세 회장이 가서 그런 일이 얻어맞고서 있거든요. 윤세영. 완전히 이제는 윤세영 거기에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간첩 DJ, 간첩 노무현의 세력 5천만이 지켜본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너무 현실입니다. 걱정이네요. 김병준 국정교과서 사드 반대 소신 총리대도 포기 안 할 것. 이 개떡 같은 얘기를 반대했군요, 이분이. 아니 이 개떡 같은 얘기를 이 종북단의 핵심으로 보여지는 김병준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사드를 반대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뽑았죠?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저 박근혜의 이 패착이 또 제2라운드 패착, 최순실을 갖다가 앉힌 이 패착이 이제는 인사풀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박지원 세력이고 이 끈앞풀이 이제 24명의 이 간첩단 청와대 라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자, 박 대통령 검찰 조사 받을 듯 받겠다고 오늘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건 아닙니다. 검찰, 법무장관, 총리 후보자 모두 필요하다면 대통령 수사 가능, 청와대도 회피할 이유 없다 해서 오늘 검찰 수사 받겠다라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문고리 3인방 없는 첫 비서진 DJ맨에게 소통 열쇠를 맡겼다. 그래서 간첩 DJ라고 썼습니다. 이 양반이 간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DJ는 간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광옥 민의 전달 통로 될 것이다. 두 대통령 보좌 맡게 된 첫 실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박근혜 캠프 특보로 정치 입문한 진박. 이게 허원재라고 하는 신임 정무수석이 그렇답니다. 경향신문, 이 종북 간첩의 신문이죠. SBS, 종북 간첩의 SBS죠. 거친 언론인 출신. 그래서 언론인의 이 대빵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은 종북 아니면 간첩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또 SBS 출신 이남기, 김성우에 이어 정무 허원재 홍보 배성에 입성했다. 최근 홍보수석 5명 중 4명이 SBS에다. 그런데 문제는 SBS를 누가 장악했죠? 박지원이가 장악했죠. 네. 이 박지원이가 이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도구만요. 2000년도 6월 13일 14, 15 김대중 간첩이 북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세 차례나 SBS가 연천에 있는 땅굴은 진짜 남친 땅굴이고 인공 땅굴이다. 정부, 국방부 이 반역의 집단들이 이것을 이제 자연동굴이라고 하는데 아닌다. 거기에 파갖고 이 징을 놓고서 판 자국이 남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보면 북에서 남쪽으로 판 땅굴이다. 이걸 밝힌 데가 이제 SBS입니다. 이 애국심을 갖고 그 일을 했죠. 그랬을 때 SBS의 회장을 불러다가 들고 편자가 누구라고요? 박지원이라고.
일베 저장소에 11월 2일 날 올린 김정은 똥꼬라고 하는 사람이 올린 SBS 윤세영 전 회장 박지원에게 불려가서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담화가 있었던 날에 또 한성주 대표님을 찾아뵙습니다. 조국의 암울한 이 현실에 한성주 장군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셨죠. 반성한다고 하는 내용과 조사를 받겠다. 그 다음에 처벌을 감당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하신 사과 내용이었다고 보여지고 조선일보는 오늘 여기다 못 다뤘죠. 내일 다뤄질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거국 중립 내각 해보겠다. 야당은 거부하고 나섰죠. 김병준이는 100% 총리 권한 행사에 개각 등 모든 것 야와 협의할 것. 야 3당은 인준 거부 불변. 박 대통령 이르면 오늘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교과서 침몰시키려고 당신이 들어왔는가 해서 저는 계급장을 종북이라는 계급장을 이마에다가 붙여드렸습니다. 이제 이 양반이 국정교과서까지 이제 물 건너가게 하면 이 양반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울 때 이 나라를 구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종북 간첩의 사주를 받아 종북 간첩의 사관으로 쓰여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그대로 두고 가겠다라고 하는 종북 간첩의 핵심 세력으로 저희들은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새 비서실장엔 DJ맨 한광옥 씨가 들어왔습니다. 정무수석엔 허원재 전 방통위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방송통신도 지금 1570명 간첩단을 이끌고 가는 간첩들의 이 소굴이 되었습니다. 방통대신. 그럼요. 그래서 어마어마. 지금 종북 간첩단이 박근혜 대통령 주위로 포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 인사풀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최순실이 물러나고 그다음에 3인방이 물러났는데도 또 종북 간첩 이런 종북 간첩 스타일에. 이 인선에